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이제 더 이상 바늘도 안 필요하고 매일 피를 뽑는 고통도 없는 그런 미래요. 와, 생각만 해도 정말 엄청난 변화죠. 그렇죠. 그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인슐린 생산 공장을 약간 투명 망토 같은 거에 씌워서 우리 몸속에 살짝 넣어두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네, 진짜 무슨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최고의 연구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우리의 핵심 분석 자료가 바로 그 현실을 보여주죠. 네이처 리뷰 내분비학 2024년 논문 제1형 당뇨병을 위한 세포치료제 활용입니다. 주변에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 도대체 최첨단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푹 빠지실 겁니다. 네, 진짜 엄청난 내용들이 많거든요. 자, 복잡한 의학 용어는 제가 다 걷어내겠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이 지독한 질병을 해킹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예요. 제1형 당뇨병이라는 질환 자체가 사실 우리 몸의 끔찍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아, 오해예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당뇨병이랑 좀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제2형 당뇨병이 막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노화 같은 거랑 연관이 있다면 제1형은 아예 결이 달라요. 오, 어떻게 다른데요? 우리 몸을 지켜야 할 면역 체계가 어느 날 갑자기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를 외부 침입자로 착각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사격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파괴해버리는 자가 면역 질환인 거죠. 베타세포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그 공장이 불타 없어지니까 포도당이 세포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 막 쌓이게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1형 당뇨병 환자분들은 매일 스스로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외부에서 주사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안 맞으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야말로 매일매일 생리학적 줄타기를 해야 하는 삶이네요. 그렇죠. 엄청난 스트레스죠. 근데 제가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 아주 예전부터 과학자들이 이 불타버린 공장을 아예 새 공장으로 교체하려는 시도를 했더라고요. 아, 네. 에드먼턴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는 획기적인 수술법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그 다른 사람의 췌장세포를 떼어다 이식하는 방식이요. 네, 뇌사자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섬세포만을 정교하게 분리해낸 다음에 환자의 간문맥이라는 굵은 혈관에 주입하는 방식이었죠. 오, 그럼 그 세포들이 간에 자리를 잡고 인슐린을 막 뿜어내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환자는 인슐린 주사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듣기에는 진짜 완벽한 해결책 같은데요. 근데 왜 이 수술법이 모든 환자한테 적용이 안 된 거죠? 아, 가장 뼈아픈 한계가 있었어요. 바로 공급 부족이었습니다. 아, 기증자가 모자랐구나. 네, 환자 한 명을 치료하려면 보통 뇌사자 두세 명의 췌장이 필요하거든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환자들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겠네요.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네요. 게다가 기증자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세포의 질도 막 들쭉날쭉했어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봐도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없는 모델이었죠. 아하, 그래서 결국 수요를 감당하려면 실험실에서 우리가 직접 인슐린 공장을 무한대로 찍어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거기서 줄기세포가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거죠. 아하, 어떤 세포로든 변신할 수 있는 그 마법의 세포요. 저기 제가 버텍스 제약의 VX880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 진짜 재능을 의심했거든요. 아, 그 결과가 정말 놀랍긴 했죠. 이게 중증 제1형 당뇨병 환자들한테 줄기세포로 만든 췌장섬 세포를 이식한 거잖아요. 결과가 대박이던데요. 엄청난 도약이었죠. 환자의 몸에서 직접 인슐린을 생산하기 시작한 건 물론이고 심지어 몇몇 환자들은 외부 인슐린 투여를 완전히 중단했어요. 와, 투여를 아예 중단했다고요? 네, 자신의 몸이 스스로 포도당 수치를 감지해서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 생리적 피드백 루프를 완벽하게 복원한 겁니다. 세상에. 밤낮으로 혈당 쇼크 걱정하시던 분들이 완전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거네요. 기적 같은데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줄기세포로 막 세포 잔뜩 만들어서 주사기 안에 넣고 이식하면 당뇨병은 정복된 셈이잖아요.
그렇게 간단하다면 참 좋겠지만 생물학의 세계는 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던지잖아요. 아, 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줄기세포를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인슐린 공장으로 분할시키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요? 그냥 약물 넣으면 착착 바뀌는 게 아닌가 봐요. 네, 줄기세포한테 여러 가지 성장인자를 막 칵테일처럼 섞어 먹이면서 단계별로 유도해야 하는데 이게 100% 완벽하게 통제되지가 않거든요. 통제가 안 된다고요? 아니, 그럼 인슐린 세포 말고 막 엉뚱한 세포도 섞여서 나온다는 건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체외 배양 과정을 거치다 보면 베타세포나 알파세포처럼 꼭 필요한 녀석들도 나오지만 갑자기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장크롬 친화성 세포 같은 엉뚱한 애들이 막 섞여 나오기도 해요. 헐, 세상에. 정밀한 인슐린 공장을 지어달라고 주문했는데 공장 구석에 뜬금없이 세로토닌 파는 카페가 같이 지어진 셈이네요. 하하, 아주 재미있는 비유네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 카페가 당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몸속에 어떤 화학물질을 뿜어낼지 모르니까 안전을 담보할 수 없죠. 그렇죠. 찜찜하잖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미성숙한 줄기세포가 끝까지 남아있을 경우입니다. 미성숙한 세포요? 걔네는 왜 위험한데요? 이 녀석들은 어떤 통제도 안 받고 무한증식하는 특성이 있어서 이식 후에 몸속에서 기형종, 즉 종양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거든요. 종양이라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슴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치명적이죠.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환자 한 명 치료하는데 자그마치 10억 개의 세포가 필요하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불순물을 잘 걸러낸다고 쳐도 그 어마어마한 양을 실험실에서 어떻게 다 만들죠? 그게 바로 생명공학자들이 직면한 거대한 병목 현상입니다. 수십억 개의 세포를 키우려면 거대한 물탱크 같은 생물 반응기 안에서 세포들을 둥둥 띄워놓고 배양해야 하거든요. 아, 바닥에 깔아놓는 게 아니라 띄워놓는다고요? 네, 이걸 3D 서스펜션 배양이라고 부르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포들이 바닥에 가라앉거나 자기들끼리 뭉쳐서 썩지 않게 하려면 배양액을 계속 스크류로 저어줘야 해요. 계속 휘저어줘야 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때 유체의 흐름이 발생하면서 세포 표면에 마찰력이 생기는데 이걸 전단 응력이라고 부릅니다. 전단 응력이요. 그게 세포들한테 막 치명적인가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카드로 탑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벌써 숨이 막히는데요? 배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바람이 필요하지만 그 바람이 자꾸 카드탑을 무너뜨리잖아요. 세포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양분을 골고루 섞어주려면 계속 저어줘야 하지만 그 물살의 물리적 타격 때문에 연약한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어버립니다. 아, 딜레마네요. 섞어는 줘야 하는데 섞으면 다치고. 맞아요. 그래서 현재 연구자들은 이 전다 능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할 수 있는 미세 유체 제어 시스템을 발명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죠. 폭풍우 속의 카드탑이라니 확 와닿네요. 자, 그럼 과학자들이 마침내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이 거대한 생물 반응기를 완성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불순물도 없고 종양 위험도 없는 수십억 개의 완벽한 세포가 탄생했어요. 네, 완벽한 공장이 지어진 거죠. 이제 이 녀석들을 환자 몸속으로 배달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논문이 아주 스릴러로 변하더라고요. 이 배달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맞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완벽한 세포들을 환자의 몸에 그냥 생으로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의 원래 병, 그러니까 자가 면역 체계가 여전히 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새로 들어온 이 훌륭한 세포들을 보고 어디서 굴러먹던 외부 침입자냐 하면서 단숨에 물어뜯어 파괴해버릴 겁니다. 와, 끔찍하네요. 그러면 세포를 보호할 튼튼한 장갑차 같은 걸 태워서 몸속에 넣어야겠어요. 네, 그 장갑차의 첫 번째 모델이 바로 미세 캡슐화 기술이었습니다. 미세 캡슐화요? 세포를 아주 작은 구슬처럼 감싸는 방식이에요. 크기가 1000마이크로미터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캡슐이죠. 아하.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캡슐에는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뚫려 있다는 겁니다. 미세한 구멍이요? 약간 미세한 망사로 된 티백 같은 건가요? 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럼 산소나 포도당, 그리고 세포가 뿜어내는 인슐린 같은 작은 애들은 그 구멍을 통해서 자유롭게 들락날락하겠지만 그렇죠. 영양분은 통과시키면서 덩치가 큰 항체나 면역세포인 T세포, 대식세포들은 구멍에 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내는 겁니다. 와, 이론상으로는 진짜 완벽한 방패잖아요. 근데 왜 이 좋은 기술이 상용화가 안 된 거죠?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생각보다 훨씬 교활하고 집요하다는 게 문제였죠. 면역세포들이 어떻게 했길래요? 얘네들이 캡슐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아예 전략을 바꿨어요. 이 캡슐 전체가 수상한 이물질이다, 묻어버려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헐, 묻어버린다고요? 네. 그러면 섬유와 세포라는 녀석들이 몰려와서 콜라겐으로 된 두껍고 끈적끈적한 흉터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로 캡슐 겉면을 칭칭 감아버립니다. 이걸 섬유화라고 부르죠. 세상에. 그럼 티백에 그 미세한 구멍들이 다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숨구멍이 다 막혀버리니까 그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던 세포들은 결국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질식하고 굶어 죽고 맙니다. 가장 완벽한 벙커가 졸지에 무덤이 되어버린 거네요. 너무 끔찍해요. 그렇죠. 아니, 이 딜레마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합니까? 벙커를 열면 총에 맞고 벙커를 닫으면 숨이 막히는데요. 여기서 과학자들은 힘으로 맞서기보다 속임수를 택합니다. 속임수요. 네, 캡슐 표면에 우리 몸의 세포 외기질 성분인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을 교묘하게 섞어 바르는 거예요. 아니면 CXCL12라는 특별한 케모커인을 코팅하기도 하고요. 잠깐만요. CXCL12요? 그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면역세포들한테 여긴 아무 일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하고 속삭이는 화학적 평화유지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여긴 우리 구역이니까 건들지 마라. 이런 거군요. 네, 캡슐 표면에 이런 물질들을 발라놓으면 면역세포들이 다가왔다가 이건 우리 몸의 일반적인 연골이나 피부 조직이구나 하고 흉터를 안 만들고 그냥 지나갑니다. 와, 일종의 위장 크림을 바르는 거네요. 캡슐에 길리 슈트를 입혀놓은 셈이에요. 진짜 기발합니다. 네, 아주 스마트한 접근이죠. 근데 제가 논문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작은 구슬 형태 말고 아예 손가락만한 커다란 캡슐, 그러니까 매크로 캡슐화 방식이나 막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선호바셀 파우치라는 개방형 기기도 테스트 중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일단 커다란 매크로 캡슐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이에요. 나중에 만약 이식한 세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가 외과적으로 그 캡슐 하나만 쏙 빼내면 되거든요. 회수하기가 엄청 편하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덩치가 크다 보니까 캡슐 한가운데 있는 세포들까지 산소가 도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숨 막히는 건 여전하군요. 그럼 선호바 파우치는요? 선호바 파우치 같은 개방형 기기는 아예 정반대의 발상입니다. 기기를 먼저 환자 몸에 넣고 그 기기 안으로 환자의 혈관이 자연스럽게 자라 들어오도록 유도해요. 혈관을 기기 안으로 끌어들인다고요? 네. 그렇게 혈관망이 촘촘하게 형성되면 그때 세포를 쏙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산소 부족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죠. 네. 아니, 잠깐만요. 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까 면역세포들을 막으려고 그 알지네이트 캡슐로 꽁꽁 싸맸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혈관이 아예 기계 안으로 직접 들어오게 길을 활짝 열어주면 그 혈관을 타고 면역세포라는 적군들이 고속도로를 타듯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세포들이 다 파괴될 텐데 방어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와, 아주 예리하십니다. 그게 바로 치명적인 모순이에요. 산소를 얻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환자는 결국 파괴되는 세포를 막기 위해 평생 동안 전신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하거든요. 면역 억제제요? 면역 억제제는 자가 면역 반응만 끄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감기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방어하는 기능까지 다 꺼버리잖아요. 환자가 감염이나 암의 위험을 평생 짊어져야 하는 거죠. 너무 가혹하네요. 모순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진흙탕 같은 딜레마를 탈출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 즉 면역체계 해킹으로 넘어갑니다. 면역체계를 해킹한다고요? 온몸의 면역을 끄는 게 아니라 면역체계 자체를 부분적으로 조작한다는 건가요? 네, 그게 가능해졌어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국소 면역 조절입니다. 국소 면역 조절이요? 폭탄을 터뜨려서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딱 이식된 부위에만 저격수를 배치하는 뭐 그런 느낌인가요? 오, 아주 정확해요. 염증을 가라앉히고 조직을 재생시키는 특수 부대인 중간엽 줄기세포를 인슐린 세포랑 같이 이식하거나 생체 재료 안에 면역 억제 약물을 넣어두고 이식된 그 주변으로만 미세하게 스며 나오게 하는 방식이죠. 아하, 온몸의 면역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딱 그 기기가 있는 동네만 평화구역으로 선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이 현재 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기술이에요. 아예 세포 자체의 유전자를 크리스퍼-캐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로 편습해버리는 겁니다. 유전자 편집이요? 아니, 세포를 보호하려고
세포 자체를 뜯어 고친다고요? 네, 우리 몸의 세포 표면에는 HLA라는 일종의 신분증이 붙어 있어요. 신분증이요? 면역세포는 막 순찰을 돌다가 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내 신분증이랑 다르네? 외부 침입자다 이러면서 공격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유전자 가위로 줄기세포에서 이 HLA 신분증을 아예 잘라내버렸습니다. 와, 얼굴 없는 세포로 만들어버린 거네요? 그럼 아예 누군지 모르니까 면역세포가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런데 생물학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신분증이 아예 없는 데를 보면 오히려 경찰이 더 수상하게 여겨서 무조건 잡아먹어버리는 자연살해 세포라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아, 신분증 내놓으라고 했는데 없으면 일단 잡아가는구나. 네, 그래서 과학자들은 한술 더 떠서 세포 표면에 CD47이나 PDL1 같은 특별한 단백질을 발현하도록 유전자를 또 한 번 조작합니다. 아, 그 CD47이 대식세포가 다가올 때 보내는 신호 맞죠? 저 이거 읽으면서 진짜 혼자 박수 쳤거든요. 아, 확인하셨군요. 경찰이 막 다가오면 얼굴도 없는 애가 갑자기 손을 쫙 펴면서 나를 먹지 마 하고 뇌파를 쏘는 거잖아요. 스타워즈의 제다이 마인드 트릭처럼요. 이건 너희들이 찾는 세포가 아니다 하면서요. 진짜로 대식세포가 공격을 멈추나요? 와, 마인드 트릭. 진짜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생물학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대식세포 표면에는 SIIP-알파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 CD47 단백질이 수용체랑 찰칵 결합하는 순간 대식세포 내부로 공격 중지라는 억제 신호가 쫙 전달됩니다. 와, 그러면 무기를 내려놓고 스르륵 물러나게 되는 거죠. 정말 완벽한 면역 회피 기술입니다. 진짜 미쳤네요. 완전 투명망토잖아요. 무한한 세포 공장을 만들고 그 표면을 조작해서 면역 경찰들의 정신을 조종하다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소름이 확 돋네요. 왜요? 이 세포들이 영원히 착한 인슐린 공장으로만 남아 있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만약에 유전자가 꼬여서 이 투명망토를 입은 애들이 미친 듯이 증식하는 악성 암세포로 변하면 어떻게 되나요? 와, 논문의 핵심을 꿰뚫는 정말 완벽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유전자 조작의 가장 치명적인 양날의 검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걔네를 찾아내서 죽여야 하는데 경찰들이 다 나를 먹지 마 신호에 홀려 있으니까 쳐다만 볼 거 아니에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투명 망토가 생존을 보장해주지만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되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유전자 조작 세포 안에 반드시 안전 스위치, 킬 스위치를 설계해 넣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킬 스위치요? 약간 자폭장치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일종의 시한폭탄을 유전자 안에 숨겨놓는 겁니다. 오, 평소에는 아무 작동도 안 하다가 환자에게 특정 성분의 무해한 약물을 딱 투여하는 순간 그 약물이 스위치를 켜서 오직 유전자가 조작된 그 이식세포들만 스스로 사멸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와, 진짜 철저한 대비책이네요. 시한폭탄을 심어두다니 무한한 공장을 만들고 투명 망토를 씌우고 만약을 대비한 자폭장치까지. 저 진짜 당장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싶어지는데요. 하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게 아직 사람한테 100% 뚝딱 적용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아, 그쵸. 실험실 패트리 접시를 떠나서 실제 사람한테 가기 전까지 무슨 과정이 남아있나요? 엄청나게 엄격한 동물 모델이라는 거대한 테스트베드를 거쳐야 합니다. 생명체라는 복잡계는 실험실 배양액이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각각의 동물이 우리가 가진 각기 다른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들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면역이 결핍된 생주한테 인간 세포를 넣어서 단순히 혈당 조절이라는 기능을 잘 수행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주에게 인간의 면역계를 이식한 인간화 생주를 만들어서 인간 면역세포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시뮬레이션하기도 하죠. 생주는 알겠는데 자료 보니까 약간 더 큰 주인 렛도 쓰더라고요. 둘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렛은 마우스보다 덩치도 크지만 피부 아래 피하 지방층이 훨씬 두껍습니다. 인간의 피부 환경이랑 더 비슷하죠. 아, 피하 지방층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크로캡슐 같은 기기를 피부 아래에 이식할 때 캡슐이 어떻게 자리 잡는지, 혈관은 어떻게 뻗어나오는지를 테스트하는 데 아주 적합합니다. 아하, 피부 아래 이식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군요. 피부하니까 돼지도 자주 등장하던데요? 맞아요. 돼지는 대사작용이나 혈당 조절 메커니즘, 심지어 피부의 구조적 특성이 인간이랑 가장 유사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피하 이식 연구에 많이 쓰이는군요. 그쵸.
피부에 세포를 이식할 때 생기는 염증 반응이나 조직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최적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최종 관문으로 영장류, 즉 원숭이들이 등장하죠. 영장류는 인간이랑 진화적으로 제일 가까우니까 면역 거부 반응이 똑같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뼈아픈 실수를 범하곤 해요. 일명 생쥐의 함정이라는 건데요. 생지의 함정이요. 당뇨병 연구에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NOD 생쥐라는 특수 모델이 자주 쓰이는데 이 생쥐의 자가면역 메커니즘과 인간의 제1형 당뇨병 사이에는 거대한 생물학적 격차가 있습니다. 아, 쥐랑 사람은 다르다 이거죠. 네, 생쥐에서는 투명망토가 완벽하게 작동해서 완치가 됐는데 막상 영장류나 인간한테 적용해보면 전혀 통하지 않고 세포가 다 파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와, 생쥐를 완치했다고 인간을 완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피 말리는 시간이겠어요.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재생 가능한 줄기세포 공장을 세우고 섬유화를 막아내는 캡슐을 디자인하고 또 면역세포를 마인드 트릭으로 속이는 유전자 편집 기술과 동물 실험의 한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먼 길을 왔네요. 이쯤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래서 이 모든 혁명적인 기술들이 하나로 모이면 우리는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당뇨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당뇨병 연구 재단인 브레이크스루 T1D가 아주 명확한 세대별 로드맵을 그려두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딱 1세대 한가운데 써 있어요. 1세대요? 네. 버텍스가 증명했듯이 재생 가능한 줄기세포를 환자 간문맥에 이식하긴 하지만 아직은 캡슐이나 유전자 조작이 완벽하지 않아서 전신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만 하는 단계죠. 그럼 다음 단계인 2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2세대는 마침내 면역 억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고도화된 캡슐화 기술과 유전자 조작 기술이 결합되면서 면역 억제제 사용량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게 됩니다. 부작용이 확 줄어들겠네요. 게다가 깊은 간 속이 아니라 팔이나 배의 피부 아래, 즉 피하 공간에 기기를 이식하게 될 겁니다. 피부 아래라면 만약에 세포가 잘못되거나 수명에 닿아더라도 그냥 국소 마취만 하고 반창고 떼듯이 피부를 살짝 절개해서 기기를 쓱 빼나고 새 기기로 교체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엄청나게 안전해지고 관리하기도 쉬워지겠죠? 와, 그럼 대망의 3세대, 최종 세대는요? 마침내 도달할 미래의 최종 세대는 그 어떤 면역 억제 약물도 없이 한 번 이식하면 우리 몸이 알아서 생리적 혈당을 완벽하게 조절하며 그 효과가 10년 이상 유지되는 완전한 기능적 독립입니다. 완전한 독립이요? 네, 환자가 자신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죠. 와, 생각만 해도 전율이 돋습니다. 매일 손가락을 찔러 피를 봐야 하는 공포, 밤에 자다가 저혈당 쇼크로 깨어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피부 아래에 작은 칩 같은 캡슐 하나만 넣어두면 그 안에서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투명 망토를 입은 채 내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니 진짜 경이롭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만 해도 기증자의 췌장을 막연히 기다려야만 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엄청난 발전이죠. 생명공학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미세유체역학, 생체 재료공학, 유전자 편집 기술의 경계를 끊임없이 넓혀온 덕분에 이 완치의 로드맵은 이제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서 제1형 당뇨병이라는 아주 좁고 깊은 우물을 파보았는데요. 사실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이 기술들이 의학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약간 엉뚱한 상상을 해봤거든요. 어떤 상상이요? 오늘 우리가 이식된 착한 세포를 살리려고 막 CD47 같은 단백질로 나를 먹지 마라는 투명망토를 씌우는 걸 배웠잖아요. 네, 대식세포를 물러나게 하는 그 획기적인 유전자 편집이었죠. 근데 이걸 정반대로 뒤집어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속에 이미 그 투명망토를 입고 면역 경찰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몰래 자라나는 악당들이 있잖아요. 아, 암세포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암세포들이 이미 표면에 그 CD47을 잔뜩 만들어 놓고 우리는 정상세포니까 공격하지 마 이러면서 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교묘한 녀석들이죠. 만약에 당뇨병 치료를 위해 개발된 이 면역 해킹의 원리를 역이용해서 암세포가 두르고 있는 그 투명망토의 구조를 분석하고 강제로 확 찢어 벗겨버린다면 어떨까요? 그럼 면역세포들이 이 녀석들 암세포였어 하고 달려들어 잡아먹지 않을까요? 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실제로 그게 현대 면역 항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중 하나입니다. 아, 진짜요? 이미 연구 중인가요? 네, 면역을 억제해서 착한 세포를 살리는 당뇨병 연구랑 면역을 활성화해서 나쁜 세포를 죽이는 암 연구는 결국 거울에 비친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한 분야에서 질병의 메커니즘을 해킹하는 데 성공하면 그 지식은 인류가 마주한 다른 난치병을 정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쓰이게 됩니다. 청취자분들도 이 연결성에 정말 놀라셨을 것 같네요. 당뇨병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뚫기 위해 만든 망치가 훗날 암을 부수는 데 쓰일 수 있다니 과학의 세계는 정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네요. 네, 그게 바로 과학의 매력이죠.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제1형 당뇨병의 진단과 치료가 진흙탕처럼 막막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논문의 핵심을 파헤쳐 보니까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진흙탕 속의 불순물들을 첨단 기술로 하나하나 걸러내면서 투명한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드네요. 저도 동감합니다. 아주 희망적이죠. 멀지 않은 미래에 피부 아래 심어진 작은 세포 캡슐 하나가 당뇨병 환자들의 완전한 자유를 선언하는 완치의 증명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길고 복잡하지만 경이로운 지식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아하 하는 깨달음의 불꽃이 튀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번 분석에서 우리의 뇌를 자극할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